자, 13쪽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소인수 구하기, 이거는 이미 프린트해서 다 했다, 그지? 요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으면 소인수는 2랑 3 요렇게 쓰면 되는 거였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숫자들, 요 밑에 있는 숫자들을 쓰는 것이 소인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프린트해서 한 것처럼, 자,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2의 지수는 얼마로 봐라? 1로 봐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친구를 써놓고 이 친구의 지수의 합이 얼마입니까? 그럼 지수의 합은 얼마라고? 그죠? 1과 2를 더해가지고 지수의 합은 3이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줄에 보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 자, 이런 수를 우리가 줄여서 제곱수라고 불러요. 제곱수. 제곱수.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쭉 제곱수들을 써볼까? 자연수 중에 첫 번째 자연수가 1이죠. 1을 제곱한 수가 제곱수일 거 아니야. 근데 1은 제곱해봤자 얼마예요? 그지? 1을 제곱한다는 거는 1 곱하기 1을 한다는 거니까 1의 제곱수는 1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곱수 중에 첫 번째 제곱수는 1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연수인 2를 제곱해볼까요? 2의 제곱, 2 곱하기 2를 말하는 거지. 그럼 얼마야? 4지. 두 번째 제곱수는 4예요. 그럼 세 번째 제곱수는 얼마일까? 9. 그렇죠. 3 곱하기 3이니까 9. 네 번째 제곱수는? 16. 다섯 번째는? 25. 와나 여섯 번째는? 이게 5 곱하기 5였어. 그러면 그 다음 제곱수는? 36. 그 다음 제곱수는? 49. 그 다음 제곱수는? 64. 그 다음 제곱수는? 81. 그 다음 제곱수는? 100. 아연아, 그 다음 제곱수는? 맞아. 11 곱하기 11은 121이죠. 어준아, 그 다음 제곱수는? 갑자기 너무 많이 갔는데? 11 곱하기 11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 차례는 12 곱하기 12죠. 12 곱하기 12는 얼마일까? 144 맞아요. 144. 여기 헷갈리니까 밑에 써줄게. 얘는 11 곱하기 11이고요.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자, 완이. 그럼 그 다음 차례 뭐야 이제? 13 곱하기 13은 얼마일까? 160? 13 곱하기 13이지. 끝에 1의 자리만 생각해봐. 13 곱하기 13이면 1의 자리가 뭘까요? 9지. 169. 맞지? 자, 그럼 아연아, 13 곱하기 13이니까 그 다음 14 곱하기 14. 196입니다. 196. 외우기 쉽잖아. 169, 196. 그치? 뒤에 두 자리만 자리 바꾸면 돼. 자, 14 곱하기 14 했으니까 어준아, 그 다음 15 곱하기 15는? 225입니다. 225. 자, 그 다음에 완이 16 곱하기 16은? 200. 암산이 안 되면 해봐. 16 곱하기 16 해보면 되잖아. 2로 시작하고 6으로 끝나겠죠. 256 맞아요. 256. 자, 그 다음 제곱수 중요해. 17 곱하기 17. 이건 얼마일까? 아니, 17 곱하기 17은 아직 300보다 작아요. 289예요. 그죠? 289. 17 곱하기 17. 자, 두 개만 더. 18 곱하기 18. 요럼 이제 300을 넘어갑니다. 18 곱하기 18 얼마일까? 324. 네, 324. 자, 그 다음 19 곱하기 19. 361. 오케이, 361. 자, 뭐 그 다음 건 안 썼지만 20 곱하기 20은 당연히
400이겠죠. 그쵸? 자, 여기 이렇게 이런 숫자들이 이제 제곱수야. 제곱수는 얘들아 끝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없겠죠. 무슨 뭐 만의 제곱. 그러면 뭐 만의 제곱이면 얼마일까? 만 곱하기 만. 그쵸. 1억.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제곱수들은. 근데 어쨌든 제곱수는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가지고 만들어진 숫자는 전부 제곱수예요. 그리고 이런 제곱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숫자들이 이런 것들. 121, 169, 그 다음에 289, 361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왜 얘네들을 신경 써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곱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대부분 다 제곱수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표시한 애들 말고 다른 숫자들, 뭐 예를 들어 324라는 숫자를 만났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324가 제곱수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해볼 거란 말이죠. 근데 324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 하기가 어렵지 않아. 그럼 2로 나눠지잖아, 그지? 2로 나눠주면 162, 또 2로 나누면 81, 또 3으로 나누면 27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2가 2개, 3이 4개 들어있구나. 소인수분해 하기 쉬워요. 근데 만약에 289를 만났다고 생각해봐. 289가 나눠지는 숫자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7도 안 되고 11도 안 되고 그죠? 얘는 유일하게 얼마로만 나눌 수 있는 거야? 17로만 나눌 수 있는 거야. 17로만. 그지? 그러니까 289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 숫자가 17의 제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배워본 적이 없다면 소인수분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소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나눠지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얘는 17로 나눠지죠.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표시한 이런 숫자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나눠지긴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숫자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요 121이라던가 169, 289, 361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 숫자는 제곱수였어. 이 숫자는 제곱수였어 라고 이 숫자 자체를 조금 외워놔야 우리가 나중에 이런 숫자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쉽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곱수란 이런 겁니다. 어떤 자연수를 제곱시켜서 만든 수가 전부 제곱수예요. 근데 제곱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맨날 선생님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 모, 짝, 지모짝 무슨 뜻일 것 같아? 줄임말이야. 원래 6글자짜리를 3글자로 줄인 거야. 7글자라고 해야 되나? 봐봐. 324를 지금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2번 나오고 3이 4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324를 소인수분해한 결과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죠. 보세요. 이 숫자의 지수가 지금 어떤 숫자들이에요? 짝수들이죠. 이게 뭘 것 같아 그럼? 지수가 모두 짝수 이런 뜻입니다. 지수가 모두 짝수. 근데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지수가 모두 짝수야, 지수가 모두 짝수야 이렇게 얘기해도 자꾸 까먹어. 그래가지고 자, 제곱수는 지모짝이라는 성질이 있어. 지모짝. 뭔가 입에 짝짝 달라붙잖아. 지모짝. 제곱수 하면 지모짝. 지수가 모두 짝수. 이렇게 외워주세요. 지수가 모두 짝수.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숫자 중에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소인수 분해 해보잖아요. 무조건 지수가 모두 짝수 나옵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 64 같은 경우 소인수 분해 해봐. 이거 나눠보면 2로만 계속 나눠지거든요. 2가 몇 번 들어가냐면 6번이 들어갑니다. 얘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6제곱이에요. 어쨌거나 지수는 뭐야? 짝수지. 그쵸? 그 다음에 아까 289도 17 2번 들어갔으니까 17의 제곱이잖아. 17의 제곱. 얘도 지수는 짝수. 맞죠? 그래서 제곱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은 지수가 모두 짝수라는 성질이에요.
지수가 모두 짝수. 그래서 요 성질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제곱수라는 개념 자체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친구예요. 제곱수. 알았죠? 자, 그럼 밑에 있는 7번 문제들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얘가 제곱수냐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모짝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요 2의 6제곱 이런 숫자들은 이게 얼마인가 찾아보지 않아도 지수가 6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 6이 짝수잖아. 그럼 지수가 모두 짝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제곱수가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모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뭐 3번 같은 거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x입니다. 그죠? 아까 여기 위에 숫자 안 써있으면 몇 제곱이라고 생각하라 했지? 1제곱이라고 생각하라 했잖아. 그럼 1이라는 숫자가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이거는 지모짝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쵸? 이런 건 제곱수가 아닙니다. 자, 내려가서 뭐 120 같은 거 한번 볼까요? 120은 소인수분해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12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나옵니다. 와, 얘는 지수가 모두 홀수야. 그죠? 지수가 모두 홀수죠? 완전히 제곱수가 아닌 거죠. 맞죠? 이렇게 우리가 제곱수들을 판단해내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뭐 8번은 너무 쉽다. 우리 프린트에서 한 거랑 똑같네. 4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A, B가 얼마냐. 이거 4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5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 그럼 와나 답이 몇 번이야? 2번.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중요한 건 제곱수. 제곱수는 지모짝. 그치? 그걸 기억해주세요. 넘겨볼게요. 넘겨서 자, 여러분 요거 제곱수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그 프린트로 제곱수 문제 잠깐 한두 문제만 볼게요. 잠깐만요.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제곱수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 화면만 보세요. 다음 보기와 같이 주어진 수에 적당한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그 자연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곱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곱수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좀 전에 제곱수 그러면 무슨 성질이 있다고? 지수가 모두 짝수. 지모짝의 성질이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모짝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니? 그럼 보세요. 자, 1번 봐봐. 1번을 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잖아. 그럼 이거는 2가 3번 곱해져 있고 5가 1번 곱해져 있는 거죠. 지수가 모두 짝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나는 얘가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게 해줘야 되니까 봐봐. 2가 3번 곱해져 있잖아. 근데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려면 3번이 아니라 몇 번이 곱해져야 돼? 한 번 더 곱해져가지고 4번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를 한 번 추가시켜가지고 2의 4제곱이 되게 만들어줄 거고 5도 마찬가지야. 5가 한 번 곱해져 있잖아요. 한 번은 짝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5도 한 번 더 곱해가지고 5가 2번 곱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와나 여기다가 얼마도 곱해야 되고 얼마도 곱해야 돼? 2도 한 번 곱해야 되고 5도 한 번 곱해야 돼. 그치? 그럼 총 얼마를 곱하는 거야? 10을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10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에다가 내가 10을 곱해보면 10이라는 게 2 하나 5 하나잖아. 이렇게 곱해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2의 세제곱에 2를 하나 더 곱했으니까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되고, 자 5의 1제곱에다가 5를 하나 더 곱했으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나온 이 숫자는 어준아 무슨 수가 됐어? 제곱수가 됐죠. 맞죠? 맞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숫자는 제곱수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2 하나 5 하나를 곱해가지고 제곱수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때 곱해야 되는 숫자, 요 숫자를 지금 우리는 답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됐니? 자, 밑에 것도 볼게. 48 볼게요. 48. 일단 48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48을 소인수분해 하면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2는 이미 4제곱이죠. 4제곱 4잖아. 짝수야 홀수야 많아? 짝수죠. 그럼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2라는 숫자를 더 곱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이미 짝수니까. 그치? 근데 3은 어때? 3은 1제곱이지. 그치? 그러니까 3은 1제곱 1이라는 홀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3은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48에다가 결국 제곱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곱해야 되는 숫자는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야. 3 하나만 곱하면 돼. 얘는 이해되니? 2는 이미 4제곱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고 3이 1제곱이기 때문에 3을 하나 더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는 무슨 수? 제곱수. 맞아. 제곱수가 완성이 됐고 그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곱해준 숫자는 3이다.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원래 책으로 돌아가서 원래 책에서 14쪽입니다. 원래 책의 14쪽 볼게요. 자, 14쪽에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소인수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약수를 구해보는 거야. 약수를 구하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약수를 구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얼마로 나눠지나 계속 해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빼먹는 거 없이 그렇게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n이라는 자연수의 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n을 소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봐봐. 숫자로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까 전에 54의 약수 구하면서 많이 틀렸죠? 자, 54의 약수를 구한다. 그러면 54를 일단 소인수분해 하세요. 자, 아연이가 해볼게. 얼마로 나눌까? 2.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 결과를 가지고 내가 54의 약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약수를 찾는 방법은 표를 그리는 거예요. 표를 그리는데 지금 54 같은 경우는 2하고 3 두 개의 소인수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요쪽 줄은 그러니까 2를 쓸 거고 요쪽 줄은 3을 쓰겠다 이 말인데 2를 쓸 때는요. 기준이 지금 54는 2의 1제곱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칸을 쓸 때 자, 무조건 1 써주시고 2 써주는 거고 3 같은 경우는 3의 3제곱까지 가죠. 그럼 얘도 일단 1은 무조건 써주는 거야. 1은 무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3의 제곱 3의 3제곱까지 쓰는 거예요. 요 숫자를 기준으로 쓰는 거야. 54 그러면 2의 1제곱 3의 3제곱이잖아. 그럼 2로 2칸이 있고 3칸이 있는데 각 칸의 마지막은 요 숫자에까지 가는 거예요. 출발은 무조건 1부터. 완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예를 들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숫자가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2칸 여기를 3칸 이렇게 만든다면 여기 어떻게 써야 돼요? 1, 2 갑자기? 순서대로 가야지. 2의 제곱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는요 1, 3 맞아. 이렇게 쓰는 거야. 그쵸? 자, 이렇게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을 이렇게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느낌 오죠? 요 안에 있는 숫자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의 가로줄, 세로줄에 있는 애들을 뭐 하면 될까? 곱하는 거예요. 자, 곱해봐. 1 곱하기 1, 1이고 2 곱하기 1, 2 1 곱하기 3, 3이고 2 곱하기 3, 6이고 자, 3의 제곱은 9잖아요. 9. 그럼 9 곱하기 1, 9 9 곱하기 2, 18 자, 얘는 27이니까 27 곱하기 1,
27, 27 곱하기 2, 54.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렇게 몇 개의 숫자를 얻었어? 8개의 숫자를 얻었죠. 이 8개가 바로 54라는 숫자의 뭐다? 약수들인 거야. 그죠? 이렇게 약수를 찾으면 여러분 빼먹거나 그치?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치?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약수를 찾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칸을 어떻게 만드는지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놈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봐. 요놈이 지금 얼마냐면요. 2의 세제곱은 8이잖아요. 8 곱하기 9니까 지금 72예요. 72. 우리가 72라는 숫자의 약수를 찾고 싶으면 표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칸씩 채우지는 말고 그것만 생각해보자. 72의 약수가 몇 개 나올까? 그렇지. 표가 이쪽 가로는 4칸이고 세로로는 3칸이니까 이 표에 들어가는 숫자는 당연히 12개가 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봐. 조금만 더. 얘가 가로가 4칸이 된 이유가 뭐죠? 왜 가로가 4칸이지? 누구 때문에? 2의 3제곱이었잖아. 그치? 여기가 3제곱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4칸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제곱이었기 때문에 여기 몇 칸이 됐어? 3칸이 된 거죠. 그쵸?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만약에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소인수 분해된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의 약수의 개수를 생각할 때 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약수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m이라는 숫자가 써 있잖아. 그럼 이 방향으로 칸이 몇 칸 생길까? m보다 한 칸 더 많이. 그쵸? 많이 이해했니? 그쵸? 네, 그래서 여기는 몇 칸이 생기냐면 m 플러스 1칸이 생길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얘가 n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몇 칸이 생겨요? n 플러스 1칸이 생기겠죠. 그쵸?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 만들어지는 숫자는 결국은 몇 개가 될 거냐면 아까 4개 곱하기 3개 해가지고 여기 12개의 약수가 생겼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이 자 여기서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개의 약수가 생기게 돼요. 이게 약수의 개수를 찾는 공식입니다. 그죠?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1 더하고 1 더해서 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소인수가 아니라 약수를 찾는 거죠. 약수의 개수를 찾는 공식이죠. 그래서 약수를 다 찾을 필요가 없고 약수가 몇 개인지만 궁금할 때는 그냥 요 모양만 보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지수에 1 더하고 지수에 1 더해서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식이다. 그럼 여기 왼쪽에는 이제 우리가 약수를 찾는 거니까 뭐 표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볼게요. 자, 15페이지에서는요. 이제 어떤 숫자가 딱 주어져 있을 때 그 숫자가 과연 얘의 약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거야. 요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4번을 한번 볼게요. 15페이지에 2번에 4번입니다. 자, 48이 있어요.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숫자들이 48의 약수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질문이야. 이런 질문을 만나면 일단 48을 뭐 할까? 우리가 지금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소인수분해 해야 돼. 그치? 48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일단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아연아, 48의 약수는 총 몇 개일까? 자, 2의 4제곱이고 3의 몇 제곱이야? 3의 1제곱이죠. 그쵸? 그럼 좀 전에 배웠죠? 약수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지수에 어떻게 해라?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가 1 더해서 곱해라. 그치? 그럼 몇 개일까? 10개죠? 많이 오케이?
약수 10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몇 개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과연 그럼 이 6이라는 숫자가 이놈의 약수가 맞나요? 이게 질문이야. 자, 근데 6은요 2 곱하기 3 아닌가? 그치? 자, 봐봐. 그럼 이 6이라는 숫자는 2 하나와 3 하나를 갖고 있는데 2 하나 3 하나는 48이 가지고 있는 이 4개와 3 하나를 넘어가지 않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48을 가지고 표를 쫙 이렇게 그린다면, 표를 그리면 그 안에 이 숫자가 있을까 없을까? 봐봐.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쭉 쓸 거고, 그 다음 여기는 1, 3 이렇게 쓰지 않겠어? 그럼 봐봐. 여기 지금 2하고 요 3이 만나는 요 자리가 바로 누구 자리야? 6자리지. 그지? 그럼 얘는 약수로 합격. 맞나요? 자, 그럼 그 다음 숫자 봐봐. 2 곱하기 3의 제곱도 과연 이 표 안에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없지? 누구 때문에? 그렇죠. 3의 제곱이 나올 리가 없지. 많이 이해되니? 그쵸? 48이라는 숫자는 3을 하나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표가 3에서 끝났죠? 3의 제곱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약수로서 탈락이죠. 자, 그럼 12 소인수분해 할게요. 12는 2 곱하기 3입니다. 자, 완이가 볼 때 얘는 약수가 맞을까 틀릴까? 그렇죠.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요 자리에 있겠지, 그치? 맞아요. 자, 아연아, 2의 5제곱은 약수일까 아닐까? 안 되겠죠? 이게 여기서 2의 4제곱에서 끝나버렸잖아. 2의 5제곱은 등장하지 않는다. 탈락이고. 어준아, 그럼 마지막 거는 합격일까 탈락일까? 누구 때문에 탈락일까? 3의 2제곱. 그렇죠. 2의 세제곱은 아무 문제가 없어. 2의 세제곱은 여기 있거든. 그쵸? 근데 3의 제곱 요놈 때문에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수는 6하고 12밖에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줄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요 줄에 있는 문제들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설명한 것처럼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의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가 1 더해가지고 곱하시면 그럼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근데 만약에 얘처럼 소인수가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은 우리가 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 칸을 나눌 수 있는 게 2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무조건 1로 시작하니까 1, 2, 2의 제곱, 여기서 끝났지? 그리고 여기는 뭐만 쓰면 돼? 1만 쓰면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칸이 몇 칸밖에 없는 거예요? 3칸밖에 없는 거죠, 3칸. 맞니? 그래서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는 완화 몇 개다? 3개다, 3개.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소인수가 1개밖에 없으면 자, 이 지수에다가 그냥 플러스 1을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해되니? 그죠?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들을 방금 배운 방식대로 구할 수 있겠다. 자, 만약에 4번 같이 소인수가 3개가 됐어요. 소인수가 3개가 되면 3개에다가 각각 다 해주면 되죠. 5 같은 경우는 5의 1제곱이라고 보라 그랬으니까 자, 이 지수들에다가 전부 다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가지고 싹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준아, 얼마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를 하라는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그렇지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라는 거니까 얘는 몇 개일까? 24개.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약수를 다 구한다. 그러면 되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원리와 방법을 알고 풀어야 됩니다. 자, 내려가서 도전 100 한번 볼게요. 도전 100.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네모였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이 칸은 1, 2,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약수의 개수가 9개가 되려면은 지금 가로 방향으로 몇 칸이에요? 3칸이니까 세로 방향으로도 몇 칸이 나와줘야 돼? 3칸이 나와줘야 돼. 지금 3칸. 그치? 요게 3칸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무언가의 2제곱이어야 되죠. 그쵸? 네, 2제곱이어야지 3칸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렇다면 보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굴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원리를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
그 다음에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설명 조금만 할게요. 16쪽 가볼게요. 16쪽. 초등학교 때 공약수랑 최대 공약수 배웠죠? 그렇죠? 배웠죠? 네,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공약수는 공통이죠. 공통인 약수. 공통인 약수를 말하고 최대 공약수. 완화 최대가 뭐야? 가장 큰.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거. 그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찾고 싶으면 제일 단순한 방법은 그냥 12의 약수를 다 쓰는 거죠. 1, 2, 3, 4, 6, 12 다 쓰고 18의 약수를 다 써요. 1, 2, 3, 6, 9, 12 아니 18 이렇게 다 쓴 다음에 그럼 공약수 겹치는 수는 뭐가 있지 않아? 1, 2, 3, 6 이렇게 있지 그쵸? 그러면 공약수 중에 제일 큰 놈이 6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6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가장 단순한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요런 말이 나와. 공약수는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자, 이것도 문제를 풀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얘기인데 방금 전에 우리 쓴 거 봐봐. 12와 18의 공약수를 다 구했더니 1, 2, 3, 6이죠. 그리고 그 1, 2, 3, 6은 자, 최대 공약수인 6의 무엇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전부 6의 약수들이죠. 많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자, 지금 외우기 되게 좋아.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약수라는 말이 3번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약수 3번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그 문제에서 이제 공약수를 다 써라 이런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최대 공약수부터 찾고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는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6의 약수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리고 서로소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서로소라는 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랑 많이 혼동을 해. 소수 어준아 소수는 뭐야? 약수가 두 개. 그렇죠. 정확하게 쓰자면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란 말을 뒤에 써도 되겠다. 약수가 2개인 자연수 이게 소수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서로소라는 건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를 말해요. 관계.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 자,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면 4랑 6 완화 4하고 6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일까요? 2죠. 최대 공약수가 1은 아니지.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소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서로소 아니라고 해야 돼. 그쵸? 서로소가 아니야. 자, 그런데 뭐 9하고 14 자, 아연아 9하고 14의 최대 공약수는 어떨까? 1이죠. 그쵸? 그럼 9하고 14는 최대로 공약수 겹치는 걸 찾아봤자 1인 거죠. 그죠? 이런 관계를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두 숫자를 갖다 놓고 걔네들의 공약수를 구해봤을 때 공약수가 아무리 찾아봐도 1밖에 없어. 그럴 때 우리는 걔네 둘을 서로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말이랑 많이 헷갈리는데 소수하고 서로소는 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일단 소수는 숫자 하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자, 구한 너는 소수야. 너는 소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서로소라는 말은 어떻게 쓰는 거야? 하나한테 대고 쓰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쓰는 거야? 완이랑 아연이는 서로소야.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쓰는 말이니까 쓰는 상황 자체가 달라. 근데 약간 이게 조금 느낌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하거든요.
자, 소수는 숫자 하나에 대해서 쓰는 말이고 서로 소라는 말은 두 숫자의 관계에 대해서 쓰는 말인데 자, 서로 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안 친해. 숫자가 친하다는 건 두 숫자가 그래도 좀 공통 분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약수를 찾아보면 겹치는 약수도 좀 있고 그래야 연관이 좀 있는 숫자인데 이런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약수 중에 겹치는 걸 찾아봐도 없잖아. 서로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없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되게 안 친한 숫자죠. 둘이 굉장히 친하지 않은 숫자, 그런 숫자를 우리는 서로 소라고 부르고 그런 느낌이고 정확하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를 서로 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자, 이 페이지는 단순한 내용이니까 17페이지를 좀 볼게요. 17페이지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설명해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54와 72의 최대 공약수 54와 72의 공약수를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막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꼭 이렇게 푼 애도 있어요. 선생님 54의 약수가 1, 2, 3, 6 다 써. 또 지금 72의 약수가 1, 2, 3, 4 다 써. 그걸 거기서 겹치는 거 찾아. 이렇게 풀어야 할까요? 이거는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못 배운 애들이 그렇게 푸는 거고, 그치? 우리는 공약수를 찾고 싶어도 일단은 누굴 먼저 찾아?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는 거야. 최대 공약수. 자, 그럼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찾는 게 편하냐? 보세요. 우리 초등 때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쵸? 얼마로 나누죠? 많이 얼마로 나눠? 이거 할 때는 꼭 소수로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나눠주는 걸로 나누면 돼요. 이보다 조금 더 큰 숫자도 혹시 보여? 9로 나눠. 그러면 9, 6, 54, 98, 70 이렇게 되죠. 더 나눌 수 있죠. 얼마로? 2로 나눠. 그러면 3, 4. 자, 끝났지? 그럼 요때 최대 공약수 어떻게 찾는 거예요? 왼쪽 라인에 있는 숫자들을 곱하는 거죠. 이 밑에 거는 곱하는 거 아니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 곱하면 얼마? 18이지. 이렇게 18을 찾고 그 다음에 공약수를 찾으라는 것은 곧 18의 뭘 쓰라는 얘기야? 18의 약수를 쓰라는 얘기. 18의 약수. 오케이? 이 순서로 푸는 게 빠르고 정확하다고. 18의 약수. 18의 약수 써볼게요. 1, 2, 3, 6, 9, 18. 이렇게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공약수를 찾아라 이겁니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그래야 5번 같은 문제도 풀 거 아니야. 그지? 어차피 A와 B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26의 약수를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26의 약수를 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서로수에 대한 얘기 아까 열심히 했죠? 그래서 뭐 하나만 예를 들어 풀어보면은 4번에 4번입니다. 4번에 4번 16하고 28하고 그 서로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제일 빠른 방법은 그냥 16이랑 28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소라면 나눠지는 숫자가 있겠어 없겠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16과 28은 일단 얼마로 나누죠? 2로도 나눠지죠. 물론 4로도 나눠지고, 그쵸? 나눠지는 숫자가 뭔가가 있다는 얘기는 서로소는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서로소는 일단 아닌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풀이대로 한번 풀어보면 자, 16의 약수 써볼게요. 1, 2, 4, 8, 16 28의 약수 1, 2, 4, 7 다음에 뭐지? 14, 28인가? 그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와나? 4죠. 최대 공약수가 4란 얘기는 서로소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서로소가 아니란 얘기고, 자, 한 가지만 더 방금 얘기했던 건데
16과 28에 공약수를 찾고 싶으면, 자, 공약수를 찾고 싶으면 방금 얘기한 이 최대 공약수 있지? 최대 공약수에 뭘 쓰면 돼?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쓰면 된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쓰면 된다. 근데 최대 공약수가 4였기 때문에 4의 약수 1, 2, 4가 공약수가 된다. 알겠죠? 자, 그럼 5번은 이제 이런 질문이네. 20이라는 숫자랑 A라는 숫자랑 최대 공약수가 1이래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서로소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 20하고 A하고 서로소인데 A가 될 수 없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서로소가 아닌 걸 찾아라 이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암산 때려봐. 나눴을 때 나눠지는 숫자가 있으면은 서로소가 아닌 거잖아. 누구겠어? 5번이죠, 5번. 그렇죠? 20이라는 숫자하고 15라는 숫자는 딱 이렇게 해보면 나눠지는 숫자가 있잖아. 그치? 있으면 서로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머지 숫자들은 아무거나 갖다 놓고 자 이렇게 놓고 나누려고 해봐요. 나눠지는 거 있어? 없잖아. 나눠지는 거 없잖아. 이런 관계가 서로소라고. 그렇죠? 둘이 되게 친하지 않은 관계. 알겠죠? 네, 이게 서로소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우리 서로소 아니 그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20쪽 살짝 먼저 볼까요? 20쪽. 20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죠? 만아 이거 할 수 있지? 20쪽에 있는 거.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 맞죠? 혹은 숫자가 3개로 늘어나도 똑같이 나누는 거죠. 그지? 요거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보고 20쪽에 제일 큰 숫자 해볼까? 요거 8번. 자, 내가 만약에 108과 180과 21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면 자, 이렇게 하시고 2로 나눠도 되는데 조금 더 큰 숫자가 혹시 보일까요? 3? 얼마? 그럼 6도 되겠다. 그죠? 2의 배수고 3의 배수면 6도 되겠네. 6으로 가볼게요. 6으로. 그러면 얘는 18이죠. 요건 30이고 요거는 36이네요. 그쵸? 오, 그러면 6으로 또 나눠지네요. 그쵸? 6으로 또 나눠져요. 그러면은 3이고요. 5, 6이죠. 자, 여기서 3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이제 없죠? 그럼 고야 스탑이야? 스탑이죠, 스탑. 그치? 이거 왜 물어보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올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최대 공약수 얘기만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최소 공배수 구할 때, 그치?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이렇게 3개 중에 둘만 나눠줘도 계속 고하는 거지, 그치? 하지만 최대 공약수는 여기서 스탑인 거죠. 모든 숫자의 약수만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스탑하고 우리는 요거하고 요것을 곱한 값을 최대 공약수로 가져갈 거니까 얼마가 답이야? 36.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었고요. 자, 오늘 새롭게 하나 더 알려줄 방법은 18, 19페이지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 더 수학적인 방법이죠. 18, 19쪽에 있는 방법. 자, 18페이지를 보시면 최대 공약수 구할 때도 이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한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거예요.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이용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대 공약수를 찾고 싶은 두 숫자를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36이랑 60이 나왔죠? 그럼 36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그러면 그 소인수 분해된 결과를 이렇게 쭉 쓰는데,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요 줄에는 지수가 밑이 2인 애들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줄에는 지수가 3인 애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아니라 밑이 3인 애들만 쓰는 거예요. 밑을 줄을 맞춰가지고 써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있죠. 여기 봐봐. 자, 내가 지금 요 숫자하고 요 숫자하고 요 숫자하고 요 숫자 이렇게 세 숫자를 만났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런 걸 쓸 때 보세요. 써놓은 거 보세요. 막 빈칸이 뻥뻥뻥 있죠? 그죠? 이 빈칸을 일부러 뚫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줄에는 밑이 2인 애들만 써야 돼.
근데 밑이 2인 숫자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얘랑 얘는 밑이 2인 숫자가 없죠. 비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밑이 어떤 애들이야? 밑이 3인 애들만 쭉 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밑이 똑같은 애들만 같은 줄에 쓰는 겁니다. 없으면 그 칸은 비우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소인수분해 된 결과들을 쭉 나열을 해주시고, 자, 나열을 했으면 이 밑에다가는 이제 그 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은 것을 씁니다. 얘는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가장 적어도 2의 제곱이죠. 여기 2의 제곱 쓰는 거야. 그럼 요 옆에 칸이 3인 이유는 뭐야? 3의 제곱이 있고 3의 1제곱이 있었죠. 그럼 둘 중에 더 어떤 것? 더 적은 것을 쓰는 거니까 3의 1제곱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라는 숫자는, 여기 같은 경우는 5라는 숫자가 아예 없잖아, 그지? 비어있잖아, 그지? 그럼 밑에 칸에다가 5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가장 적은 걸 기준으로 쓰는 거니까 5가 여기 없으면 여기도 5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얼마에 곱하면? 12라는 최대 공약수를 얻을 수 있다. 자, 하나 더. 자, 아까 요거 쓴 거죠. 요거 보고 해볼게요. 자, 일단 소인수분해 된 결과들을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쓴 다음에, 자, 요 줄에, 요 줄에다가는 2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막 비어있는 칸들이 있으면 안 되고. 자, 요 줄에다가는 뭐로 써야 돼? 3의 1제곱이니까 그냥 3이라고 쓰면 되겠고, 요 줄은 아무것도 안 써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자, 요 줄은 7의 1제곱, 그럼 7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끝났어. 3 곱하기 7이니까 얼마? 21. 요런 식으로. 줄만 잘 맞춰가지고 쓰시면 바로 보입니다. 최대 공약수가. 그래서 소인수분해 해서 줄 맞춰 써서 적은 것들 기준으로 쓰시면 그게 최대 공약수다. 그러면 19쪽에 있는 문제 중에 좀 해보자. 자, 19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역시 8번을 한번 해볼게요. 8번. 자, 내가 이 19쪽에 있는 맨 마지막 문제, 요 문제를 방금 배운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자, 보세요. 그럼 일단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세 숫자를 다 뭐 하는 거야? 다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쵸? 나는 바로 할 수 있어요. 2의 6제곱이고요.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5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를 맞췄어야 돼? 이렇게 줄을 잘 맞췄어야 되겠지. 자, 써볼게. 64는 2의 6제곱 쓰시고, 80은 2의 4제곱 곱하기 5잖아. 근데 그 다음 숫자가 지금 보면 144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우리가 지금 5를 써야 되는데 3이라는 숫자가 좀 더 작잖아.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를 비워놓고 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음속에 여기는 2를 쓰는 줄이고 여기는 3을 쓰는 줄이고 여기는 5를 쓰는 줄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써주는 거야. 자, 이렇게 줄 맞춰 썼죠? 자, 줄 맞춰 써놓고 보니까 요 줄은 지금 전부 3칸이 채워져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골라도 2의 몇 제곱이야? 2의 4제곱이야. 그쵸? 근데 그 다음 줄이랑 그 다음 줄은 쓰면 돼야 돼? 안 돼. 비어있는 칸들이 있으니까. 그럼 끝났죠. 그럼 최대 공약수는 몇이다? 2의 4제곱 얼마야? 16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문제 해결하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쪽까지고,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가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최소 공배수 할 거 아니야, 그죠? 최소 공배수 할 때 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풀어가지고 오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다시 쓸게요. 여러분 아까 전에 공약수가 뭐라 그랬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 맞아 그쵸?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진도 많이 남았으니까 잠깐 쉬어.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20분에 나옵시다.